자, 문제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입니다. 결산 문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렵다. 그런데 결산은 이 원리 파악을 잘하면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결산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파트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결산이 어려워요. 그래서 하시는 분 대부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맞추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이렇게 해서 이제 맞추시는 분도 있고, 또는 이렇게 해서 맞추시는 분도 있어요. 뭐 윷놀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맞추시는 분도 있어요.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제 확실하게 원리를 아셔가지고 이제 전부 다 문제를 세 문제 모두 다 저는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문제 5-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문제는 이번에 세 문제인데 어렵지 않아요. 특히 뭐 5-2번은 좀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외상매입금 계정에는 홍콩거래처 만리 상사에 대한 외화 외상매입금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 그래서 회계기간 종료일 현재 적용 환율은 1달러당 1180원이다 입니다. 자, 이거는 12월 31일 마감 환율이에요. 마감 환율. 자, 이거는 이제 마감 환율에 대한 12월 31일에 대한 이제 외화 환산 손익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예요. 외화 환산 손익.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취득 당시 장부가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외화 금액, 그러니까 달러 외화 금액에서 곱하기 이제 마지막 12월 31일 마감 환율 해가지고 이제 찾으면 그 금액만큼 찾으면 돼요. 그래서 외화 이제 장부 당시 금액은 24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화 2000달러에 1180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냐면은, 잠시만요. 자, 2000달러에 1180원이니까 236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즉 아까 적었듯이 장부 금액은 240만원, 그 다음에 12월 31일 마감 환율은 236만원 이렇게 돼요. 자, 외상 매입금이죠. 자, 이게 과연 이익이냐 손실이냐 이거예요. 이익이냐 손실이냐. 자, 여러분 봤을 때는 이익일 것 같나요? 손실일 것 같나요? 하면은 이익이요, 손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답만 놓고 보면은 이거는 이익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돈을 줘야 될 금액이 240만원이 있는데 12월 31일 마감 환율이 236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4만원만큼은 내가 더 낼 필요가 없는 거죠. 4만원만큼은 내가 더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익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익으로.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이제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면은, 외상 매출금은 내가 돈을 더 많이 받아야 이득이기 때문에 이거는 손실로 보는 건데, 지금 이 문제는 외상 매입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보면은 내가 240만원의 장부 금액이 있는데 12월 31일 마감 환율을 보니까 236만원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만원만큼 내가 더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외화 환산 이익으로 해서 외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4만원만큼 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자, 이거는 일반 전표에 입력합니다. 자, 차변에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만리 상사입니다. 얼마? 4만원만큼 낼 필요가 없죠. 그럼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으로 해서 4만원만큼 해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명하다입니다. 설명하다가 이거 설정하다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대손충당금에 대한 설정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제 금액이 틀린 경우가 있어요. 답지랑 금액이 다른데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원인을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외상 매출금이나 그 다음에 받으러 이 계정 과목의 위치나 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어디? 문제 2번, 문제 3번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잘못 입력해가지고 금액이 이제 틀린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정답으로 인정을 해주냐 정답으로 인정 안 해주냐 이거예요. 일단은 한국세무사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면은 그 공통 이제 사항에서 보면은 그 이제 대손 같은 경우에는 앞에, 그러니까 즉 분계 문제 잘못되더라도 절차가 정확하면은 이거는 정답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다르더라도 내가 했는 절차가 정확하면은 정답으로 인정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이게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액이 틀려도 절차가 정확하게 했으면은 정답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 공식이 맞아야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개판 쳤다 그렇게 하면은 정답 못 받아요. 이거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 아시겠죠? 채점 방법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학계자료 시산표부터 먼저 봐야 돼요. 학계자료 시산표에 12월 31일자에 보시면은 외상매출금과 받으러 금액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매출채권이 뭔지는 아시죠? 뭐 친절하게 적어놨어요. 외상매출금 받으러, 이걸로 보는 거예요. 이거와 이거. 그래서 이거의 대손충당금 잔액을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외상 매출금은 설정, 그러니까 외상 매출 채권 잔액 곱하기 1%예요. 277,260,000 곱하기 1% 이렇게. 그러면 얼마냐면은 0 두 개 빠지거든요. 277만 2,600원입니다. 277만 2,600원. 그 다음에 받으러 금액이 얼마냐면은 4,775만원이에요. 곱하기 1%만큼 이제 보충법에 설정하는데, 당연히 0 두 개 빠지죠. 47만 7,500원이 이제 이거는 이제 설정 대상 금액이에요. 설정 대상 금액이고, 빼기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은 빼줍니다. 얼마냐면은 70만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와 똑같이 얼마 빼주냐면은 15만원만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매상 매출금 얼마냐면은 277600에서 빼기 70만원만큼 빼면은 207600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충법에 설정한 금액이 얼마냐면은 2072,60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받으러는 얼마냐면은 빼기 15만 하면은 요 금액이 되겠죠. 327,500원 만큼 이제 보충 대상 금액이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회계 처리는 이제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일반 전표에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결산자로 입력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자로 입력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회를 하면 되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밑에 쭉쭉쭉쭉쭉 내려가면은 대손상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상 매출, 바드럼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계산기를 이렇게 아까 했었는데 금액을 제가 잊어버려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소수점은 두 자릿수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빼기 대손충당금 금액은 2072600입니다. 여기에다가 2072600만큼 입력해주면 되고요. 물론 대손이 이제 보충법이라는 거는 이제 아실 거예요. 보충법 교통카드 충전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 바드럼입니다. 바드럼은 이제 4775만원에서 1% 빼기 15만원만큼 빼면은 327,500원만큼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요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전표 추가를 해가지고 F3번에 눌러줘야 되는데 아직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연결해서 이제 문제 5-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에 회사가 계상할 감가상각비는 아래와 같다 입니다. 공장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920만원 되어 있어요. 감가상각비도 이제 매나 똑같이 결산 자료 입력에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공장 기계장치는 위에 일반 감가상각비라고 있어요. 경비 밑에 일반 감가상각비에서 건물 920만원 입력해줍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제품 판매 홍보용 트럭 감가상각비예요. 제품 판매 홍보용 트럭 감가상각비. 그렇기 때문에 밑에 판관비에 보시면은 감가상각비라고 있습니다. 제품 판매 홍보용 트럭 감가상각비니까 트럭 차량 운반구에 210만원 만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어렵지 않죠? 이거는 이제 결산 자료 입력에 경비에 입력해 주면 되고, 요거는 이제 판관비에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추가 전표가 아니죠.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돼요. 전표 추가. 그래서 F3번에 전표 추가까지 눌러주시면은 이제 완벽하게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2번에서 전표 추가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3번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표 추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3번까지 다 하고 전표 추가 해가지고 이제 회계 처리를 하시면은 자동 결산 분계 완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결산 분계 완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에 반드시 보셔야 돼요. 12월 31일에 정확하게 회계 처리가 되어 있나까지 보시고 넘어가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완벽하게 결산 문제는 이제 9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 결산자료 입력을 할 때 반드시 입력할 때 이 전표 추가 반드시 눌러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즉 결산 자료 입력한 후에는 반드시 전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자, 이렇게 해야지 완벽하게 이제 분계까지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9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